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간성역 아파트 역전세 대비 전세권 임차권 심층 분석 권리 분석의 2부죠. 심층 분석 2부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요약해 보면 주한 더월드 스테이트 수치적 분석을 하였고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주한 더월드 스테이트 임차인이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 상당히 괜찮은 내용이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돌아가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심층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5. 권리 분석의 기본. 권리 분석은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세히 다 꿰고 있어야 될 사항인데 여기서는 기본이 되는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넘어가시고 제가 뒤에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테니까 그냥 여기서는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마. 1번,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은 말소된다. 이게 뭐냐 하면, 압류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저당, 근저당, 자,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싹 다 말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소가 된다는 것은,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 나중에 권리를 인수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말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면 신경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그 이후 권리는 소멸, 그 이전 권리는 인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이 있을 때 가장 앞선 날짜에 있는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장 앞에 있는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권리만 인수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 권리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죠. 경매에 참가하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걸 바꾸어 말하면 근저당이 만약에 처음 앞에 설정되어 있을 때 그 이후에 근저당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있는 사람은 그 권리가 해당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해당 권리가 말소가 되기 때문에 안 좋죠. 그래서 앞선 시간에 선순위 전세권인지 선순위 임차권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3번, 예외, 무조건 인수. 이 말은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들 앞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무조건 인수해야 된다는 예외 조항입니다. 자, 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법이 2011년 10월 13일에 이 내용이 없어져서 2011년 10월 13일 이전에 성립된 예고등기만 해당됩니다. 소유권의 절대적 무효에 대한 가처분. 이것은 사기행위 등으로 소유권이 이상한 방법으로 넘어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 무효를 주장하는 가처분입니다. 이런 내용의 가처분, 그 다음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위한 가처분. 요 5가지 항목이 나오면 이 부분은 인수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순위로 근저당이 있고 그 이후에 전세권 임차권이 있는데 전세권 임차권 성립되기 전에 등기부를 한번 떼보니까 이런 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
소유권 절대적 무효에 대한 가처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위한 가처분, 이들 내용 중 뭐 어떤 하나가 있다면 진짜 찝찝한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이나 선순위 임차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 선순위 근저당이 소액이면 안전하다? 자, 1번 최우선 변제. 실질적으로 그 최우선 변제는 2번 임금 채권 3개월분과 퇴직금 2년분, 그 다음에 소액 임차 보증금만 최우선 변제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최우선 변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1번, 2번, 3번 항목이 그 최선순위 권리가 있더라도 먼저 변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그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있더라도 그 선순위 전세권 임차권은 우선 변제라고 표현을 하고 그보다 앞서 변제되는 것이 이 1번의 최우선 변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변제되는 것이 경매 비용으로 500에서 2000 사이가 됩니다. 2번 두 번째로 변제되는 것이 임금 채권 3개월분과 퇴직금 2년분 그리고 소액 임차 보증금입니다. 등기에 임금 채권 3개월분과 퇴직금 2년분 이런 것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대수선이라든가 아니면 그 집을 좀 개조하는 공사를 했다던가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노임이 발생을 하겠죠. 그 노임이 채권화 됐을 때 그 노임이 채권화가 아니라 그런 공사 대금이 채권화 되어 있을 때 그 중에서 임금 채권 3개월분과 퇴직금 2년분은 우선적으로 변제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 보증금은 말 그대로 그 임차권 중에서 소액인 권리, 보증금 2천에 월세 50 이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변제가 되겠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라고 표현합니다. 3번 당해세. 당해세는 상속, 증여, 재산, 종부세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당해세는 그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당해세라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 가압류로 아마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는 세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가압류고 그것이 경매가 진행되면서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그 상속, 증여, 재산, 종부세에 해당하는 가압류가 있다면 그 금액은 우선적으로 변제가 됩니다. 1번, 2번, 3번 순으로 변제가 진행이 됩니다. 2번 전세권자 배당으로 인한 부부싸움 사례. 자, 1번 내용을 그냥 설명드리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고 와닿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2번으로 제가 그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그 등기부 등본을 떼봤을 때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선순위로 1번 전세권이 3억이 잡혀져 있고 2번이 근저당으로 2억이 되어 있고 3번 압류가 3.1억이 잡혀져 있을 때 그런데 이 압류 3.1억 중에서 재산세 및 종부세는 3억입니다. 3억. 이럴 경우에 만약에 그 전세권자가 낙찰 금액이 5억으로 예상이 돼서 그냥 배당 요구를 해버린 사례입니다. 배당 요구를 했는데 결과를 까보니까 입찰일 하루 전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다. 그래서 낙찰자들이 상당수 빠져나가면서 낙찰 금액이 4억이 돼버렸다. 이럴 경우
4억 중에서 우선적으로 경매 비용 1,000만 원이 떼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3억 9천만 원이 남죠. 그런데 최우선 변제인 재산세 및 종부세 3억이 있어서 3억이 또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낙찰 금액 중에서 9천만 원만 남는데 그 전세권자는 3억 중에서 9천만 원만 받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3억인 줄 알았는데 9천만 원 받아서 2억 1천만 원을 손해가 발생하는 2억 1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리고 전세권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금액 중에서 일부만 배당 받더라도 소멸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2억 1천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인데 당연히 부부싸움 나겠죠. 전세권 3억이면 뭐 재산이 아주 많은 분은 아닐 건데 2억 1천만 원이 날아가면 아주 큰일이죠. 그래서 전세권에 대해서 배당 요구했을 때 그 일부만 변제가 되더라도 그 소멸된다는 규정은 개법입니다. 사실 개법. 그래서 이것은 입찰을 진행하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한 군데 법원은 전세권이라도 완전히 배당받을 때까지 소멸시키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는 그런 법원도 있으니까 요것은 입찰 전에 법원에다가 물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전세권의 경우 일부만 배당을 받아도 소멸되는 것이 정설입니다. 개법이죠, 개법. 그냥 그 전세권자가 가져갈 돈을 국가가 가져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3번 결론. 이건 무조건 암기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자는 애지간하면, 표준말은 어지간하면이죠. 자, 다시 선순위 전세권자는 애지간하면 배당 요구하지 마라. 자,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7번 우선 배당, 최우선 배당. 전입일자가 없으면 권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전입은 필수입니다. 전입이 안 되어 있으면 권리가 보장되지 않죠. 앞서 임차권 설명드릴 때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전입일이 있어야 되고 전입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전입일자는 필수죠. 2번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배당도 없다. 요것도 당연한 겁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배당이 또 없는 겁니다. 자, 3번 전입일자 배당 요구가 있을 때, 전입일자와 배당 요구가 있다는 것은 기본 조건은 다 갖춘 거죠. 그때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 배당과 소액 최우선 배당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소액 최우선 배당은 항상 받아갑니다. 자,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자, 보시면 전입일자 필수죠. 전입일자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 배당 요구가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없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입일자와 배당 요구는 필수입니다. 전입일자와 배당 요구는 필수이고 이 경우에 최우선 배당은 무조건 다 받아가는 것이고 확정일자가 있다면 우선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배당은 만약에 최선순위로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전세금 5억 이렇게 되어 있다. 최우선 배당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이럴 경우 배당받는 것이 우선 배당이고 최우선 배당은 소액 임차 금액 보증금 2천에 월세 50 이런 거 이런 소규모 전월세가 최우선 배당입니다. 이 최우선 배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규정이 연도별로 다르죠. 2019년 다르고 2013년 다르고 그래서 그 범위가 나오는데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이런 규정을 따른다. 2017년부터는 이 규정을 따른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최우선 배당에 해당하는 임차 권리가 성립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해당 규정을 찾아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의 범위와 배당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액이면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헷갈리니까 역시 참고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참고 사례는 경매 비용 등이 없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자, 1번 임차권 4억, 2번 근저당 2억, 3번 임차권 0.5억인 경우죠. 자, 임차권 4억은 1번의 임차권 4억은 우선 배당 대상이고 그다음에 3번 임차권 0.5억은 최우선 배당 대상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낙찰 금액이 4억이었다. 그러면 1번 임차권 4억이 제일 앞선 권리이긴 하지만 3번에 임차권 0.5억이 있기 때문에 0.5억이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되지요. 그러면 이 낙찰 금액 4억 중에서 3.5억이 남는데 임차권이 4억이니까 임차권자가 3.5억 배당을 다 가져가는 거죠. 이번 근저당권자는 돈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낙찰자는 임차권이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마저 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추가로 5천만 원을 임차권자에게 전달을 하면 낙찰자는 해당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입찰자는 4.5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것이고 임차권자는 소액 임차권자도 0.5억을 받고 선순위 임차권자도 4억을 다 받아가는 경우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1번의 임차권자가 1번 임차권자 4억이 배당 요구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 또는 확정일자가 없다.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없거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 배당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낙찰 금액이 4억이다. 낙찰자가 실수한 케이스죠. 그러면 1번 권리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없는 것으로 보는 거고 첫 번째로 마찬가지로 최우선 변제 0.5억이 되는 거고 그러면 3.5억이 남는데 근저당이 2억이니까 2억 변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 1.5억이 있는데 그 1.5억은 원소유주 그러니까 경매 당한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임차권자는 돈을 하나도 안 가져갔네요. 그러니까 낙찰자는 임차권자에게 4억을 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 금액이 4억이지만 낙찰자는 8억을 다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실수한 거죠, 낙찰자가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뭐 낙찰자가 뭐 아마 0.5억으로 입찰을 하겠죠. 다들 선수들이니까 요즘은. 참고 사례 2번입니다. 1번 근저당 2억, 2번 임차권 4억, 3번 임차권 0.5억일 경우입니다. 앞선 사례하고는 금액은 다 똑같은데 1번 근저당과 2번 임차권이 바뀐 경우죠. 자, 이 경우 만약에 똑같이 낙찰 금액이 4억이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3번 최우선 변제가 우선 진행이 되고 남은 3.5억 중에서 근저당 2억이 변제가 되고 그럼 1.5억이 남죠. 임차권자는 그 4억의 배당 요구를 했지만 1.5억만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또 이 경우에도 이번에 임차권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1.5억도 못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차권자는 무조건 뭐 전입신고하고 전입신고 받을 때 확정일자도 받고 배당 요구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속편하죠. 자, 이제 그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8번 결론. 1번 선순위. 선순위는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선순위는 아무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후순위. 월세로 사세요. 요즘 특히나 이 그 부동산 쪽 계통이 속된 말로 양아치들이 판을 칩니다. 판을 치기 때문에 아주 상당한 뭐 이상한 편법들도 많고 복잡하고 또 뭐 앞서 말씀드린 그 전세 보증보험도 또 뭐 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비용도 들어가니까 그냥 속편하게 그냥 월세로 사는 걸 추천합니다. 뭐 이걸로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선순위가 아닌데 괜히 전세로 살 필요는 없고 저는 그냥 월세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요즘 부동산 쪽에 믿을 사람이 사실 없죠, 사실. 그래서 그냥 믿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그냥 속편하게 월세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잘 아시는 분들은 계산하고 들어가면 되겠지만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특히나 뭐 경매하는 사람 아니면 이 권리 분석은 참 복잡하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선순위는 신경 쓸 거 없는 거고 후순위는 월세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3번 그리고 경매 관련해서 골치가 아프시면 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전세 선순위는 배당 요구를 하지 마시고 나머지 경우는 전입, 확정일자, 배당 요구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속편하죠.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과 임차권 둘 다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상관없습니다. 그냥 임차권 유리한 대로 가면 됩니다. 임차권을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권만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배당 요구하지 마시고 나머지 경우는 전입, 확정일자, 배당 요구 모두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앞선 그 내용들, 전세권, 임차권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골치 아프시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결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성역 아파트 이런 그 서울이 아닌 외곽 지역은 특히나 역전세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치겠습니다.